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습니다. 반도체주에 어느 정도 훅폭이 될지 궁금한데 최근에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가운데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화웨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반도체 오늘부터 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지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반사익으로 이미 시장은 올랐죠. 올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웨이 입장에서도 미리 앞당겨고 수주했겠지. 그 대응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자료가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죠. 네, 세계 일주요. 기대되네요. 예, 도상훈련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지금 G2 패권 전쟁이 저는 더 극단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 세계적인 시장의 에너지를 보면요. 여기에서 보는 기준은 제가 6월 8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실질 검사 있었고 미 고용지표 오류, 북의 노이즈 이게 있었던 날입니다. 근데 네. 6월 8일이 뭔데? 다우 지수가 고점 찍은 날입니다. 예. 예, 그리고 6월 11일 날이 서든 크래시가 나오고 그다음 6월 말이 이제 홍콩법 통과돼서 이때가 6월에서 홍콩 노이즈, 중국 노이즈가 좀 극단화됐던 시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 그림, 이 지표도 빨리빨리 보죠. 이게 다 어떻게 시장에 영향이 됐나?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요게 6월 8일입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2월 11일 날이 다우가 7%, 나스닥 5.2. 그러니까 이때 1800% 빠지고 우리가 이제 6월 15일 날 이 여파 때문에 저점 났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연준의 유동성 에너지나 조치로 오히려 이 6월 8일 고점을 다 돌파하고 이번 고점에서 10%에서 딱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6월 8일 기준으로 딱 놓고 6월 15일 저점 놓고 현재 전 세계적인 증시 에너지가 다 어떻게 와 있나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를 한번 가져보시죠. 그리고 이때쯤에 우리의 여기 하단을 보십시오. 선물이 265, 종합주가는 2000, 요거 장중에는 2030까지 급락했었고요.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깼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가 요때가 이제 2217, 2030, 2458 그리고 8월 달에 급락해서 코스피는 아직까지 이 고점을 못 돌파하고 있죠. 네. 근데 코스닥은 돌파했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이 여기가 6월 8일 위치입니다. 여기가 만스닥 처음 찍은 데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추가적인 급등했다가 12,000까지 갔다가 지금 고점에서 10% 정도 빠진 이게 전번 주에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네. 다우지수도 딱 요 자리죠. 그러네요. 6월 8일. 그래서 제가 애플 갖고 보겠습니다. 애플이 6월 8일 날이 90불입니다. 지금은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애플은 137불가 요번에 빠진 110불에 중심값을 어느 속도로 돌파하나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갖고 네. 요번에 110불 산 거는 단타 트레이딩 하자 그랬죠. 그리고 테슬라가 요때가 200불이었습니다. 200불이 500불까지 갔다가 지금 요번에 329불까지 빠져갖고 네. 350과 330불에서 급락돼 사신 거는 요번 중심값 400에서 450대 일단 팔고 나와라. 지금 정도인데요. 예. 419. 오늘 딱 여기를 맞아요.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동향을 보시면 애플하고 테슬라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애플은 아직까지 좀 그렇죠. 네. 근데 테슬라는 떨어진 거에 반 정도 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트레이딩하고 이제는 배터리 데이 9월 22일 이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겠고요. 나스닥과 다우 에너지도 보시죠. 약간 기술주가 조금 에너지가 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다우 지수보다 좀 못한. 근데 둘 다 21선 깬 다음에 21선이 아직까지 돌파를 못한 상태입니다. 요걸 돌파해 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한 5일 후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규모 M&A 꽤 많아요. 예. 뭐 길려드는 주가가 급락했다가 좀 소폭 올랐는데 이 이뮤노메딕은 어저께 거의 더블 좀 하루에 97%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라클, 틱톡, 엔비디아, 암, 그다음에 SK텔레콤과 나녹스의 또 여러 가지의 협업
이런 데이터들을 자꾸 보십니다. 그리고 파이 중단돼서 이제 파이드가 급락한 거를 삼성전자가 얼마나 그 시장을 갖고 오냐에 지금 시장은 반응하는 것 같아서 네. 새로운 고점인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10월 초에 실적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장의 글로벌 상황이 재편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합집산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서 뭔가 자기네들끼리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저는 미국 쪽으로 에너지가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보는지 아십니까? 왜요?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 중국이. 예. 예.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6월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6월 그땐 좋았는데요. 이때 급등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상해 본토는 그래도 유지는 해요. 그리고 여기 심천 징수도 여기에 6월 말 6월 요게 8일에서 급등했다가 유지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항생 지수입니다. 네, 지지부진하네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또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홍콩 H 또 유로 스톡스 그리고 이 상해 증시 공사은행 보세요. 6월 말에 급등했다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요게 상해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ZT 6월 말 급등했다 다시 그 저점을 깹니다. 가장 문제. 홍콩에 상장된 SMIC. 네. 그러면 이 홍콩 쪽의 반도체나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는데 중국의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는다가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안 받으면 실적이 거기에 부합이 안 되면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인 어떠한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내서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번에 버라이즌이 그걸 받아와서 됐는데 네. 연속성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10월 달과 3, 4분기와 4, 4분기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도 중국인데 중국 본토보다도 홍콩 지수가 더욱더 지지부진한 양상이잖아요. 중국 본토에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뭐 6월 말에 그나마 급등을 했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네. 6월 말에 미국이 홍콩 그러니까 제재를 하니까 네. 중국 정책 당국이 금융 대형화 육성화 전략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계속 정밀 타격에서 이제 5뿐만 아니라 네. 전면적인 기술 전쟁을 하니까 중국에서 노이즈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인 공격이 아주 치밀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나라들의 에너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그 인도 선셋입니다. 네. 6월 8일 인도 이걸 고점을 돌파하죠. 인도 너무 좋네요. 인도 대만입니다. 대만도 좋네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요? 대만은 뭐 반도체, 인도 미국이 인도 태평양 네. 사령부 중국을 중국을 근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나라들한테 네. 미국이 전략적으로 뭔가 우선순위를 주는 나라들 수주를 주든지 전략적으로 주든지 군사적으로 주든지 하는 나라들의 주가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로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바뀌는 순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되겠다. 네. 여기에 직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호주 보세요. 호주 지지부진하네요. 니케이 보세요. 니케이도 그러네요. 캐나다 보세요. 비슷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아까 이 중국이 이제 진주 목걸이로 부동항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데 이거를 미국이 다이아몬드 전략으로 막아내는 쪽에서 일본, 대만, 한국만 전략적으로 키워주고 있고 일본, 호주, 캐나다 이쪽은 오히려 에너지가 죽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어떻게 연속되느냐가 이제 글로벌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고요. 또 하나 유럽 쪽을 한번 빨리 보시죠. 네. 유럽. 이게 독일입니다. 역시나 뭐 호주나 뭐 캐나다나 프랑스. 비슷하네요. 이탈리아. 네. 영국은 더 심해요. 예. 그다음에 유로스톡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중국계 펀드 홍콩 H나 유로스톡에서 40조가 넘어요. 여기가 에너지가 죽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제 우리는 또 이게 환율하고 연관돼서 또 네. 봐줘야 되고요. 러시아. 여기 이제 요새 파운드화가 수상하죠. 그러네요. 예, 유로는 잘 버티는데 이게
여기가 또 수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직관을 얻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나라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지분이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이 핀셋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시사점은 여러분들 동남아 한번 보세요. 인도네시아는 꺾였네요. 베트남만 겨우 유지지만 다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동남아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도 오히려 마이너스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얘기해요. 중동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중국, 사우디, 그다음에 카타르, 네. 쿠웨이트. 여기는 이제 터키는 미흡한데 러시아도 미흡하고. 그럼 여기서 중동이 왜 올라오지? 저는 이거 같아요. 지금 거의 20년 전쟁을 평화협정으로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미군이 여기 아프간에 철수하고 재밌는 거는 미국이 그 자기네들한테 친미 정권에 세운 아프가니스탄하고 협상 맺은 게 아니라 탈레반하고 협상 맺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아프가니스탄 중동에서 나간다는 거는 저는 중국에 더 집중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더 집중화 전략이 간단히 얘기해서 아프가니스탄 중동 지역에서 군대 철수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앞으로는 중국 때리기가 전면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에도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그냥 당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한테 뭘 요구할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건가,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시가 상위 종목들의 미래 지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일 텐데, 저는 삼성전자만 네. 세워놓고 그동안 올랐던 뉴 종목들은 숏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는 잡아놨는데 갖다 해서 요동안 뭐 삼성 SDI니 카카오니 네이버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흘러내리는 이런 장이 나오는지도 한번 이 흐름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전에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가지 종목이 12개를 커버한다. 그렇죠. 시총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 200의 구조가. 근데 여기가 그동안 주도했던 뉴였다. 네.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이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롱숏. 이번에 롤오버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 매수 9월 말다가 이게 환매수되지 않고 12월 물로 바뀐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청산 들어오면서 그럴 때 제가 항상 21선과 고점에 여기 중심가 깨면 무조건 끊고 다시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세워놓는지 보십시오라는 네. 전략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여기서는 상대 수익률, 상대 속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뭘 갖고 있느냐가 앞으로 3개월 동안 뭘 갖고 있느냐가 나의 그 수익률의 오차를 엄청나게 차이를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투자 전략에서 여러분들 1등에서 20등 중에 저는 선택할 거는 요 SK 하나만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SK를 선택하신다고요?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었죠. 이제 요게 먹을 게 있고 예. 심지어는 삼성전자는 5만 원에서 6만 원대 박스가 6월 달부터 4개월 있다가 이제 박스만 올라온 것 같아요. 네. 5만 5천 원, 6만 5천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요 중심가 8만 5천 원을 돌파하는지 저항인지 10월 말 실적 발표할 때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뉴 종목들은 저는 이 수치들이 두 자릿수가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롱숏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삼성전자만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좀 다르죠. 그렇죠. 모양이.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뭡니까? 네. 현대그룹 지배구조네요. 자, 그래서 상대 속도 전략, 핀셋 네. 전략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느니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 SK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는 삼성 SDS 갖고 있겠습니다. 네. 왜 이런 전략이 나오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내년도 연초에 현대그룹이 이제 현대무벡스가 스펙으로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IPO 연골고리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어떻게 무너졌죠? 그렇죠. 이제는 미리 갔던 넷마블도 20만에서 17만 원까지 조정하는데 이제 방탄에너지가 있는지 넷패스는 넷패스 아까 IPO, 아까 SK는 SK 팜테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이노베이션, 카카오 이제는 뱅크나 K뱅크나 호텔 롯데 IPO나 나녹스 IPO 여기에 연관된 인공지능이나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핀셋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네. 압축화 전략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수 상관없이 이런 그림만 찾아보십시오라고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역발상 종목들 52주 최저가에 수렴한 것 중에 오히려 코로나 그러니까 피해주나 바닥을 겼던 종목들이 이제 상대 속도 수익률에 키 맞추기로 이런 급등 파동이 나오나 한 번씩 보실래요? 이게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요즘 많이 올라왔어요. 세아제약입니다. 네. 이게 그동안 급락했던 중국 관련된 마이너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세아제강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을 네. 했습니다. 세아제강이 거의 바닥에서 더블 게임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이마트가 요새 치고 올라요. 그러면 저는 상대 속도로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네. 그다음에 롯데 쇼핑이나 항공 우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말 지지부진하게 못 가긴 했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로 올라오나를 네. 보겠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롯데 이거는 북방주 때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못 갔는데 이게 이제 다른 뭐 현대 무백스 IPO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의 그 미국의 그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트랙 전략을 쓰는지 또 현대로템은 수소 충전소 에너지가 이제 또 전개됐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제는 한전부지 SOC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같은 바닥권에서 뭔가 순환이 나오나 보겠고요. 아까 이제 삼성그룹은 삼성 SDS만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SDS는 그동안 주도했거든요. 여기 요때가 매도, 여기 21선 깼다, 여기 할 때 47만 원대 네. 끊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반등 때 매도고, 이제는 SDS로 이동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뭔데?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네, 지배구조네요. 저는 이게 끊기는 작업이 나오나 볼래요. 네. 이게 뭐죠? 삼성물산과 삼성 SDS. 옛날에 그 에버랜드 상장 전에 삼성 SDS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한다는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물산 여기에는 삼성생명 그 보험업법 얘기, 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또 법률 리스크 이런 게 이제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분들이 개인 지분들이 있죠. 저는 이걸로 풀어나갈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 옛날에 삼성그룹 힘들 때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11.2에서 2% 갖고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여러 가지 뭔가 문제를 푸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부진 씨도 이제 3.9%를 이게 호텔신라로 바꾸는지도. 그래서 요번에 삼성물산, 삼성생명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 SDS 이 연골고리 끊으면서 요거를 합병시키고 요 지분을 누가 받아주고 또 삼성전자 매각하는 거를 여기서 나온 자금 갖고 가는지 이런 스토리텔링을 한번 하면서 여기에 삼성그룹은 이제 삼성 SDS 키우기 작업이 나오나. 그래서 네. 이해 당사자나 대주주의 탐욕으로 핀셋 전략. 그래서 전략은 IPO 연골고리나 이러한 대주주의 의지가 들어간 종목들을 압축해서 뭔가 차별화시키는 지수 때보다는 같은 시간대에 내가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갖고 있어요. 네. 저는 거의 6개월 동안 위로 10% 아래 10% 보거든요. 그냥 박스권. 예. 네. 그리고 뉴 종목도 그래요. 예. 근데 삼성 SDS는 이게 잘하면 50% 이상이나 잘하면 좋네요. 더블 에너지가 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탐욕이 가면요.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 대주주의 탐욕, SK케미칼, SK 디스커버리, 또 녹십자 그룹의 탐욕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노리는 게 지금 다들 뭐 이제 삼성 지수단을 얘기하거든요. 전 지수단이 우리 그냥 박스 현혹시키는 것 같고 상대 속도에 내가 한정된 돈을 같은 구간 내 최대 수익률은 어디서 날까? 이거를 압축하는 핀셋 전략이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에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로 다 힘압추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미중 간의 전쟁은 더 심해질 거다. 그 틈새 전략만 노리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